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은 지난 20일 605억 원어치 다우데이터 주식 140만 주를 팔았습니다. 주가 폭락 나흘 전이었습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폭락 일주일 전에 자사 주식을 팔아 456억 원을, 김 회장 친인척 4명도 지난 3월부터 주식 매도에 나서 150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주식 매도 시점이 더 이전이긴 하지만 김 회장 동생인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도 대성홀딩스 주식을 팔아 1,600억 원을, 또 하나의 주가 폭락 종목인 성광 오너 일가도 지난해 130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하나같이 우연의 일치, 사전에 계획된 매도라고 해명하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주주들이 주식 거래가 전혀 없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 매도 타이밍이, 매도 시기가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 때문에 검찰도 이들 사주 일가가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주가 폭락 직전 성광 등 일부 종목에서 급증한 공매도 물량의 관련성도 수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는 이들 또는 이들과 결탁한 제3세력이 주가 폭락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수익을 냈냐, 공매도를 친 이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 대표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 50여 명은 오늘 김익래 회장과 김영민 회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주 일가가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기관 조사 착수, 증권사 내부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활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룹 회장직을 포함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논란이 된 주식 매각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회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고, 최근 자신을 겨냥한 라더견 대표의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라더견 대표는 이번 폭락 사태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 600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했던 김 회장을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양도세 낼 돈은 10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여기서 600억을 파냐 이거죠. 파간 그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때렸고 그 다음날 폭락이 나온 거예요. 정황상 이상하잖아요.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그제부터 시작된 키움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재작년 9월 라더견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했던 투자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은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의사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원장님들 그 병원에다가 한 대 한 대 노트북을 다 놔둬요. 이들은 시세 조종 기간을 묻는 등 투자의 불법성을 인식한 걸로 보입니다. 시세 조정 자체가요. 지금 얘가 지금 가고 있어요. 대표님이 하나 보세요. 아까 기업이면 300, 400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보세요? 몇 년 정도나. 검찰이 이들처럼 라 대표에게 자신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긴 채 고액 투자를 맡긴 의사들에 대해 그제부터 소환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의사들은 주변의 소개로 투자했을 뿐 주가 조작인 줄 몰랐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난 의사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라 대표와 사실상 동업자 관계인 걸로 의심되는 병원장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고액 투자 의사들을 대거 모집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의사 대부분이 A씨와 같은 전공인데 검찰은 A씨가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의사들을 모집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들 원금이 30억, 50억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벌어도 돼?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버럭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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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털려면 어떻게 털려도 털리면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디펜스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2월 라더견 대표의 VIP 투자자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가수 임창정 씨. 투자자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 달 12월이잖아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모든 돈을 쟤한테 다 줘. 이게 뭐냐면 제가 한 30만 정도를 잘 샀어요. 임 씨는 투자 권유의 뜻은 없었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고 라 대표도 임 씨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단순 투자 관계를 넘어 사업적으로 밀접했던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 씨 소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부인 서하연 씨뿐 아니라 라더견 대표의 측근으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변모 씨와 안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임 씨의 발언 내용과 함께 얽히고 설킨 관계까지 알려지면서 라 대표 측이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투자금 모집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9월 투자 설명회에서 라더견 대표는 자신이 선택한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할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냥 뭐 핵폭탄, 핵전쟁 나듯이 막 빵빵빵 다 올라가겠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갑니다. 직접 이슈를 만들 수 있다며 계획대로라면 투자자들은 최대 몇천억 원까지 벌 수 있고 그때가 최종 매각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거를 세상에 이슈를 만들어버리면은 이런 회사들은 거의 주가가 10배, 20배, 30배 올라가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더 이상 해먹을 수 있는 빈틈은 사라지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한 몇백억씩, 몇천억씩 버시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끝인 거예요. 라 씨가 언급한 빈틈은 바로 상속 관련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SBS 취재 결과 이번에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 가운데 대주주 상속 이슈가 있는 종목은 7개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여기 빈틈은 뭐냐면은 이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되는 시점은 상속세 법이 개정이 되면요.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 오너 일가는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걸 선호하고 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노렸다는 게 라 대표의 설명입니다. 설명회에선 그 대상들을 후보군 3,400개 기업 중에 선택했다며 대주주들의 나이까지 언급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회사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회장님이 70대예요. 자신의 전략을 설명한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겐 더 많은 투자를 독려합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조윤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녹취 파일 내용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라더견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제가 어제와 오늘 라더견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네. 라 대표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선 얼마든지 얻어맞겠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번 폭락 사태를 촉발한 게 누군지 꼭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나만 모든 걸 뒤집었을 순 없다. 주가를 폭락시킨 이 장본인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난 인터뷰 때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결국 뭐 앞서도 잠시 짚어봤었지만 이제 다우키움 김익래 회장 쪽을 겨냥한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라 대표는 언론에 입을 열 때마다 또 저희랑 인터뷰를 할 때도 김익래 회장이 주가 폭락 사태 배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폭락 직전에 김 회장이 소유했던 다우데이터 605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모두 팔아치운 과정, 이게 수상하니까 수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김 회장은 이에 전면 부인하면서 라 대표를 고소했죠. 지금 두 사람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른 걸로 알려져서 검찰 수사 그리고 키움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구 말이 맞는지 가려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 뭐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주가 조작 가담 세력과 그리고 부당 이익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엄정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아직은 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관련 수사가 조금씩 속도가 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윤아 기자였습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2021년 9월 한 투자 설명회에서 발언한 라더견 대표의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설명회엔 병원장들을 비롯해 일부 고액 투자자들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들 원금이 35, 50원 막 이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벌어도 돼?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거죠. 라 대표는 기존의 주가 조작이 당국에 왜 적발됐는지 설명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버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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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질 않아요. 법으로 금지된 통정매매를 설명한 건데 자신이 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짜고 운영하지만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앞서 통정매매 등 주가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라 대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정매매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에 매도 걸어 놓을게. 내가 어디까지 사갈게.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산 종목들은 전부 다 대기업이고 우량주들이에요. 라 대표는 검찰 수사나 금융당국 감시망을 비웃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가 컨트롤 파워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실질적으로는 제 고객들한테 제가 이 주식들을 사게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증명해내는 방법이 없어요. SBS 김도균입니다. SBS 취재진을 만난 라더견 대표는 투자자 동의 없이 신용거래를 너무 많이 진행한 점 등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주가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고 주가 급락 또한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급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세를 조정을 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 하락을 유발한 건 제가 아니거든요. 자신도 몇백억 원 손실을 봤다며 반대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락 사태 직전 선광 등 일부 종목에서 급증한 공매도 주도 세력과 600억 원에 달하는 다우데이터 140만 주를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콕 집었습니다. 이런 라 대표 주장에 대해 김익래 회장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식 매도 타이밍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움증권이 거래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매각 타임을 잡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CFD는 실시간으로 반대매매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김 회장 측은 이번 거래가 자녀들의 증여세 마련을 위한 정상적 매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안팎에선 증권사 오너의 절묘한 매도 타이밍에 김 회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번 사태 전반을 살펴보는 만큼 라 대표와 김 회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사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뉴스완입니다.